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의 신 서종옥 변호사,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무회의가 있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아마 대통령도 바로 재가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복권이 되면 당장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좀 이걸 기다리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분위기가 실제로 좀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김경수 전 지사님이 가족들하고 함께 영국에 유학 중입니다. 예. 유학에서 돌아오셔야 정치를 재개할지 말지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11월쯤 들어온다는 거죠? 네, 아니 어떻게 본인이 행보에 대해서 가시기 전에도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셨고 지금 공부하러 가셨잖아요. 예. 11월 돼야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김정숙 여사, 또 전 정권 장 차관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지금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구심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1월쯤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실 이재명 전 대표 곧 대표가 되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1심 선고가 좀 나와 있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움직임이 없다고 해도 아마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거 오늘 아마 복권 할 거 없고요. 예. 이제 복권이 되면 여당 내 갈등은 끝납니다. 여당 내는 이제 이미 복권이 된 걸 왈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갈등이 끝나고요. 앞으로 이제 갈등은 민주당에서 이번에 복권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휘청휘청할 때 이 타이밍에 복권했잖아요. 아마 11월 달에 들어오면 상당히 반 이재명 세력을 결집해서 상당히 민주당에서 아마 분열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민주당은 분열 시작, 국민의힘은 갈등 끝 이래 보면 돼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복권을 요청한 게 이재명 전 대표이고 그리고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약간 안 할 수 있다라거나 의사를 물었을 때 본인은 김경수 전 지사 당연히 복권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은 그런 적 없다라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상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분위기거든요. 왜 이재명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나는 원한 거였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또 그 여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들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하니까 이재명 전 대표나 우리 박찬대 지금 대표 직무대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준 거죠. 얘기를 했고 예. 실제로 의사를 전달했다. 사실 그래. 이 사면을 하고 사면 복권 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국민 통합 또 형평성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그냥 의견을 들었다,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했다 하면 되는 거지. 또 그걸 또 대상도 없어요. 익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실 공방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럼 대변인은 나와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익명으로 그렇게 숨어서 언론 플레이 좀 하지 말고.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봐요. 거짓말을 했을 거다. 왜냐면요, 만약에 진짜 여러 루트로 복권을 요구했다면 이제 이렇게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통큰 대인배 모습을 보여주려면 공개적으로 이제 김경수 복권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가 갑자기 복권이 이제 거의 이번에 되니까 이제 와서는 내가 여러 루트로 요청한 것처럼 본인이 통합에 대인배처럼 이런 이제 의도로 저는 숟가락을 얹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처음에 저는 그런 요구가 없는 걸로 있었으면 이렇게 비공개로 소문 없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장경태 최고위원이라든지 정성호 의원 이런 분들이 초반에 이게 복권
하겠다라는 게 좀 알려진 이후에는 약간의 좀 불편한 기류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친명계에서는 이게 불편하구나 이런 해석이 나와서 좀 뒤늦게 얘기를 좀 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 사실이 이제 아닌가요? 일단은 그 의사를 전달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화를 누구랑 나눴는지도 말씀을 하셨고, 그럼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없는 거죠. 그 두 분의 의견은 제가 볼 땐 개인 의견이고요.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가 뭐 김태우 전 수사관부터 시작해서 김장겸 전 MBC 사장, 뭐 여러 명의 그런 여권 인사, 이번에 사실 조윤선, 네. 현기환, 안종범 이런 예. 분들 뭐 국정농단을 저질러 갖고 형을 확정받은 분들을 다 사면 복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 여권의 인사들을 사면하거나 복권시키고, 또 지난 총선에는 공천도 줬어요. 이런 사면 공천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정말 형평성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명 그 하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논란을 만들어야 되나. 그냥 대통령으로서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내가 사면 결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거든. 아, 이거 내가 한 거야? 아니 정말 진짜 유치해서 미치겠습니다. 네. 정말. 내가 한 거다. 네. 아니 나 다른 사람 얘기한 거 없어? 그냥 서정욱 변호사가 대변하지 말고 네.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무슨 정말 유치찬란합니다. 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 이후에 뭐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정치를 하겠다 이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 경쟁자가 되겠다,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하시나요? 아니 이제 그러한 정치적 함의, 그런 어떤 중량감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있잖아요. 경쟁은 많을수록 좋다. 경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예. 뭐 아직 지금 유학 가서 복귀도 안 하신 분을 두고 저희가 와이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거의 끝 무렵입니다. 8월 18일에 이재명 전 대표가 아마 대표 연임을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중앙위원회 열어서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채택을 했어요. 전당대회 끝나기도 전인데 이건 사실 기본이 붙으면 이재명 전 대표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이재명 브랜드를 벌써부터 강령에 넣은 이유는 뭘까요? 아마 이제 그 이재명 1인 체제, 1국 체제를 만들겠다. 예. 지금 이제 김대중 노무현 지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김대중 동교동 사저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민주당은 사실상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예. 8대까지 예. 전혀 이게 뭐가 없었잖아요. 김대중 정신을 그렇게 개성하면 민주당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걸 뭐 국가기념관이나 노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었잖아요. 이게 네. 김대중 정신 지우기예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있잖아요. 사이 사실상 징계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검사 탄핵에 저 기권했다고. 이런 식으로. 원내부대표에서도 물러나게 돼버렸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완전히 이재명 1인 체제를 만들겠다 당을. 그러니까 이제 당의 헌법이 당헌이잖아요. 당헌의 기본 시리즈는 이재명 대표의 고유한 옛날부터 주장하는 거죠. 이게 광범위한 일반인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본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이걸 당헌에 엮겠다는 거는 민주당이 아니고 이제 이재명이 주인인 명주당 만들겠다 이렇게 봐야죠. 명주당 얘기하셨는데 기본 사회를 넣는 것에 좀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로 진짜 왜 이걸 넣어야 되는 겁니까? 꼭. 일단은 우리 경쟁 당인 국민의힘 그 수구보수당이죠. 수구보수당도 기본소득 개념이 당원에 있습니다. 예. 강령이 당원에 있죠. 아니 그런데 그것도 몇 년 전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선에도 승리하고 지방선거에도 승리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작은 것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국민의힘보다 더 좀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그 강령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범위가 넓은 기본 사회를 집어넣은 거죠. 아니 경쟁하는 정당끼리 국민의힘 수구 보수당도 기본 소득을 주창하는데 예. 진보정당인 민주당이 기본 사회 강령에 넣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서로 경쟁 관계잖아요. 근데 왜 예. 읽어보면 내용이 그런 거랑 또 이게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가 밀어붙이는 이제 기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해서 이게 좀 이재명 표의 어떤 강령조차도 그렇게 좀 바꾸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됐었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 뭐 강령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강령엔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의 정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어떤 서민 중심 정당 들어가 예. 있고 네.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이념도 들어가 있고 이 강령이라는 게 이렇게 딱 정해지고 원칙처럼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언제든 추가할 수 있고 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기본 사회를 이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걸 뭐 넣는 게 뭐가 이상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기본사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제 정봉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이재명 파리를 하는 무리를 뿌리 뽑겠다. 뭐 명파리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최고위원 후보자들 사이에서 명팔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더민주혁신회의를 겨냥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마 근데 그렇다고 저는 봐요. 여기 김재호 실장도 뭐 그 아마 멤버로 알고 있는데. 더민주혁신회의 멤버인데. 근데 문제는요. 제가 보기에 정봉주 후보가 상당히 저는 비겁하다 봐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노골적으로 개입한 거예요. 김민석을 수석 최고 시키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뿌리 뽑아야지. 이재명 대표한테는 겁이 나니까 공개를 못해. 자기는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고 아주 이재명 대표 띄워요.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이름을 팔아서 당을 망치는 꼭 명파리들만 뿌리 뽑겠다. 그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예. 당당하게 맞서 싸우려면 이재명 대표가 왜 경선에 개입하느냐? 이재명부터 이게 뿌리 뽑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한테는 상당히 그 아부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람만 호가호위하는 뿌리 뽑겠다는 건데 예. 결국요 민주당이 그 뭐 암세포라고 암덩어리 하는데 제가 보기 민주당의 암덩어리는 이재명하고 정봉주 둘입니다. 둘입니까? 둘이 가게 암덩어리예요. 예. 결국 경선에 개입하는 이재명 대표 그 파리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재명 대표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혁신회가 뭐 잘못이 있냐고요. 그걸 지지하는 것뿐이지. 저는 가장 민주당을 망치는 거는 이재명 대표와 정봉주다. 두 분이 암덩어리다 이래 봅니다.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박원석 전 의원을 통해서 알려진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 개입에 대해서 개입이라고 본인도 이제 보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개입에 좀 불편함을 나타내면서 두고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해명은 안 했습니다. 기자회견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정확하게 해명은 안 하셨는데 귀여워 죽겠어라는 말에서 죽겠어라는 말을 강조해서 되겠냐. 예. 귀엽다는 것에 방점을 둬야지. 그 말 자체가 저는 다 인정했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했고 두고 봐라 이런 말을. 예. 이제 뭐 이렇게 사담으로 얘기를 나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 나간 것에 대해서 박원석 전 의원에게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다음 통화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담이고 저는 뭐 그렇게 둘 간에 나눈 대화를 방송에 그렇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정봉주 후보님이 얘기하신 것에 저도 이제 비판적인 글을 제 개인 SNS에 올렸는데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어떤 친명파리를 하는 세력들이 문제다. 암덩어리로 규정하고 자기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척결하겠다. 이게 요지였어요. 예.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을 호가호위할 만큼 그렇게 무능력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결단력이 있고 주변에서 어떤 측근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저는 호가호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재명 8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방치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다. 결국은 굉장히 리더십이 더 공고하다. 무능력한 지도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뭐 자기 주변 사람들도 관리 못하는 그 표현이고, 특히 이제 표현에 있어서 친명팔이라는 말 자체가 저희 동지들끼리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이라는 단어가 수구 정당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요. 무슨 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시체팔이, 무슨 팔이, 친명팔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를 비하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구 보수의 언어로 동지들을 지금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누가 그랬냐? 요걸 지칭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확히 지칭을 안 하면 불특정 다수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본인은 뭐 저기 최고위원 후보 다른 후보들도 아니다 얘기하지만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지자, 지금 뭐 후보로 나는 최고위원 후보, 그냥 불특정 다수가 다 친명파리로 엮여가지고 굉장히 혐오의 언어로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예. 왜 그러한 단초를 우리 당에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지도자 후보가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 지지층이 좀 뭐라 그럴까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정봉주 후보님의 태도였습니다. 네. 태도가 어땠는데요?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고개를 쳐들고 반박하는 사람이 친명팔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론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직 후보자들도 그렇고 당직 후보자들도 그렇고 그 순간 선거운동 기간만이라도 국민과 당원들에게 겸허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임해야지 어떤 후보자가 그렇게 막 성난 얼굴을 하면서 지지층에게 그런 막 환한 태도를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지도자로서 그런 부분은 조금 수양이 덜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위에 입성을 하게 돼도 약간의 좀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어제 그 기자회견만 봐도 좀 예견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일단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라인 인사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임명이 됐고요. 또 그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회전문 인사다, 이런 비판이 좀 있거든요. 뭐 저는 옛날에 김관진 장군 이후에요, 군 출신으로서 이제 이거 안보실장 처음 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봐요. 지금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노리는 게 세력들이 많고, 그래서 전쟁이 엄청나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빼고도 지금 이제 이란, 이스라엘부터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전운이 감도는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말 그 현재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김관진 장군 이후에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인사다. 이제는 외교보다는 힘에 의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경호처장은 별 3개 출신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김관진 장군한테 물어봤대, 누가 차기 장관이 좋은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김용현이다. 그 정도로 그 인정받는 이런 데 장군입니다. 군 내에 신망이 두터운 그렇죠. 거네요. 회전문이 아니고 아주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이래 보면 돼요. 민주당은 전혀 반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뭐 신원식 장관이 그 국가안보실장으로 간 것도 그렇고 김용현 처장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거 누가 더 문제입니까? 민주당이 지적하는 뭐 거. 신원식 국방장관이, 저희는 국방장관 임명된 것 자체가 뭐 누구나 다 알겠지만 이분이 수구 보수 집회에 가셔서 저희의 전직 대통령 목을 치러 가겠다, 그리고 붕짜자 또 하셨잖아요. 네. 정말 자질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이분이 또 국방장관 한 것도 참 그런데 안보실장으로 간다니, 그것도 10개월 만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김용현 그 경호처장님이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경호의 창시자,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고,
이종호 블랙펄 대표의 관계, 그다음에 7070 전화번호, 요 모든 의혹의 아주 그냥 주 대상자인데 이분을 갖다 국방장관으로 앉힌다는 거는 국방장관 타이틀을 대통령님이 하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누가 봐도 군 인사, 안보 관련 인사의 최정점은 김용현 처장이라는 게 입틀막 경호의 창시자라는 게 뭐 정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장관 시켜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지적을 하는 거를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당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용현 처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 근데 청문회까지 거쳐야 되는 자리인데 아무리 정말 뭐 군 안팎에서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을 굳이 앉혀가지고 다시 국민들한테 그 논란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보기 그 논란은요. 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키운 논란이지. 아니 경호원이 경호 수칙에 따라 그러면 고함 치면서 행사를 방해하면 이게 끌어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아마 이제 민주당은 어떤 후보를 내세워도요. 어차피 이게 청문회 채택 안 해줍니다. 예.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여야가 극한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대통령이 봤을 때 적임자 임명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이게 야당이 동의해줄 이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어디 있겠으며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오히려 저는 부적격자라 봐요. 오죽하면 이게 민주당이 동의해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동의하는 좋아하는 이런 후보자가 되겠습니까? 예. 반대하는 게 당연하죠. 이거는 저도 한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네. 왜 그런 인사를 하냐? 지금 독립기념관장 문제도 막 엄청 불거졌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준석 방통위원장 뭐 여러 가지 야당이 보기에도 그렇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남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시선 돌리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물타기 하고 싶은 사건들.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 세관 마약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들의 치부로 느끼는 것들, 피하고 싶은 이슈들을 뭔가 시선 돌리고 뭔가 폭탄 돌리기 하기 위해서 다른 인사로 뭔가 국민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의 신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